조지아주에서는 지금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주 헨리 카운티의 주 재판관인 브라이언 제이 아메로라는 이 판사가 오늘 청문회에서 풀톤 카운티 투표용지 봉인을 해제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바로 그 브라이언 아메로 판사인데요. 이 아메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그동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던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판사는 오늘 이제 재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5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다 출두해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2020년 11월 투표용지를 포렌식 전문가의 입회하에서 600dpi 해상도 이상에서 스캔하고 스캔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CD 미디어라는 매체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헨리 카운티 법원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속보가 전달이 오늘 오후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풀톤 카운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그럼 이 테이블 밑에서 갑자기 뭐 상자 같은 거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고, 화장실에 물 넘친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밤에 개표원들이 개표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개표 기계에다가 넣었던 종이 또 넣고 뭐 이런 영상들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걸 문제시하니까 조지아주 선거관리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선거 매니저로 있는 사람 이야기는 그거는 그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두 번, 세 번 그거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뺌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오늘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달에 이미 앞선 심리에서 그러니까 앞선 히어링 법원 심리에서 이 원고 측인 votegeorgia.org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votegeorgia라는 단체가 제시한 그 자료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투표 봉투 숫자, 우편 투표가 왔으면 우편 봉투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편 봉투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꺼내서 실제로 개수를 해서 개수한 그 투표 용지 숫자, 이거를 비교해 보면 금방 결론이 나온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지아 주 국무부에서는 이걸 거부했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계속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 헨리 카운티 법원에서 이 판사가 지난 4월 달에 판결을 내립니다.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거 확인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주 국무부에다가 명령을 하죠. 그래서 봉투 숫자 보내라. 그래서 결국 그 명령 때문에 봉투 숫자 집계를 보내오고 투표용지 숫자 집계를 보내왔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21%의 차이가 났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딱 봤을 때 이럴 줄 알았던 것이죠. 21%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봉투 숫자랑 실제 투표용지 숫자랑 100개 중에서 21개가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조지아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표 차이가 얼마 났는데 1%도 안 났습니다. 1%도. 1% 표 차이도 안 났는데 무려 20%나 차이가 난 겁니다. 지금 풀톤 카운티. 이것만 바로잡아도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할 때 그 감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21%나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판사가 그래? 그러면 풀톤 카운티 다시 감사해.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는 방법이 지금 앞서서 감사를 했던 방법이 스캔한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이 제대로 된 판독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해가지고 그러면 해상도를 600dpi로 올려서 다시 스캔을 받아라.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하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서서 오늘 청문회에서 폭로가 된 21%의 불일치가 있었다. 투표용지 숫자와 봉투 숫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폭로가 됐는데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그럼 좀 더 확실한 숫자가 뭐가 문제인지 몇 개가 문제인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 하면은 많은 수의 투표용지가 2번 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저희가 이미 동영상에서 봤던 건데 주 국무부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그런 일 없다라고 발뺌했던 거였는데 지금 숫자상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막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조지아주에서 수행한 위험한 감사는 오늘 청문회에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이제 라펜스퍼거 이 주 국무장관 진작에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아직까지도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조만간에 자기 죄값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투표를 감사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 문제 때문인데 선거법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지금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조지아주에서도 그러면은 감사를 진행을 할 때 그 감사를 누가 맡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투표 분석 결과 연방상원 조지아주에서 2명이 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방 하원 한 자리도 그렇게 공화당 자리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대통령 선거도 아주 간만의 차이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는데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는 것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에 감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그 감사 진행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